3파전으로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제군수 선거에서 새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다른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 화천군수 선거후보자 토론회에서 여야 후보가 지역발전 공약을 놓고 대립했고 특히 상대 약점을 거론하는 거센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가 5개 평화지역의 공약을 발표한 반면 자유한국당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는 강원FC가 도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했다며 구단주인 최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모현미 화천군 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상대 후보의 이중당적 보유 사실이 드러나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문화방송의 지방선거 기획보도. 오늘은 인제군수 선거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제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후보, 자유한국당 이순선 후보, 바른미래당 양정우 후보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렴되는데 방식은 각각 달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후보는 인제 원통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최 후보는 미시령 터널 통행료 폐지를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미시령 관통도로의 통행료를 꼭 폐지하겠다. 국민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3선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 이순선 후보는 인제 상남면에서 선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상가를 일일이 돌며 유권자와 손을 잡고 한 표를 호소합니다. 이 후보는 세계 살림 엑스포 개최를 최우선 공약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우리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세계 살림 엑스포 개최를 유치하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양정우 후보는 인제 기린면 재래시장에서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시장을 찾은 주민들을 만나 악수하고 상가를 돌며 자신을 알립니다. 양 후보는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의 최고의 경쟁력은 바로 천혜 자연 환경입니다. 그래서 6개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자연 환경을 좀 심화시키고 다양화시켜가지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활력을 잃은 국도 44호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는 새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 후보의 핵심 공약은 모두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추진 계획은 모두 달랐습니다. 인제 군민들 선택이 궁금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화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화천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춘천 MBC에서 열렸습니다. 선거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후보들은 네거티브 공세로 입심을 겨뤘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DMZ 국립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 최문순 후보가 날을 세웠습니다. 그럼 450억 투자해갖고 얼마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1년에 몇 명이 와서 얼마나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사업이라고 지우기나 하고 전임자를 배신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정체성이 없이 이어지겠습니까? 이번엔 최문순 후보가 경제 분야 공약으로 군인 정주 여건 개선을 말하자 김세훈 후보가 맞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있는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그 쪼글떼기 같은 조그만 사업만 추진해서 포대기 사업만 했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지금 해놓고 무용지물인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레방아공원 100억 들어갔습니다. 뭐합니까? 결국 두 후보는 상호 토론 시간에 상대 후보를 향해 후보 아들 채용 의혹과 후보 매입당 다리 조성 의혹 등을 제기하며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습니다. 바른미래당 방승일 후보는 두 후보를 견제하며 의료센터 건립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화천이 갖고 있는 좋은 자원을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병원 같은 것을 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출신 2명의 후보와 도의원 출신 후보 1명이 자웅을 겨루는 화천군수 선거. 비방전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선거가 끝난 뒤
지역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동해시가 명품 대게 도시를 만든다며 추암 관광지에 러시아 대게 마을을 만들어 민간 업자에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위탁 사업자가 노조 결성을 주도한 직원을 해고하고 4대 보험료를 미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앞에서 체불 임금과 직원 해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동해 대게타운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부당 해고까지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사업주가 4대 보험금을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임금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지부장과 직원 1명이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당했다는 겁니다. 동해시의 중점 사업으로서 시민의 혈세로 좀 준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오히려 그 4대 보험료도 이제 안 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체불임금 또 발생하고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은 동해시가 GS 동해 화력으로부터 건물을 기부 체납받아 조성했습니다. 시 출연 기관을 통해 보증금 4억 원에 연간 임대료 1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운영을 맡은 사업자는 기대만큼 장사가 되지 않아 매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4대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해고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을 연 지 6개월밖에 안 된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이 영업 부진에 근로자 해고와 4대 보험 미납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녹음이 우거지는 이맘때면 가시박과 단풍잎 돼지풀 같은 외래 식물들도 무성해지는데요.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완벽한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원주 섬강 주변의 풀숲. 곳곳에 갈색빛으로 말라 죽은 덤불들이 눈에 띕니다. 외래 식물인 가시박 덩굴에 뒤덮여 함께 고사한 것들입니다. 앙상하게 말라 죽은 숲풀 주변에는 또다시 가시박이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 8m가량 자라는 가시박은 다른 식물을 휘감고 올라가 햇볕을 맞고 결국엔 말라 죽게 하는 생태계 교란 식물입니다. 1년생 식물이지만 한 번에 수만 개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번식력이 왕성합니다. 씨앗이 물길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퍼지는 속도가 빠르고 자라는 면적도 넓어 한 번 생기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어린 순이 자라기 시작하는 이맘때 일찌감치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가시박 씨앗이 발화하는데 5년,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시에 제거하기는 어렵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 손으로 일일이 뿌리까지 뽑아야 하고 이미 떨어진 땅속의 씨앗까지는 제거할 수 없는 상황. 식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 식물이 본격적으로 자라는 시기를 맞아 제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가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고성 등 5개 평화지역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 후보는 평화지역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경원선 복원과 춘천 철원 고속도로 추진, 화천대교 확장과 지역별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평화시대를 대비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남북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등도 내세웠습니다. 최문순 후보는 이번 공약은 해당 지역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들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 측이 강원FC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5월부터 강원FC가 협찬 확보를 명목으로 강릉 지역의 자영업자와 교수, 사회단체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과 음주 습관 등 개인적인 정보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정보가 담긴 100여 장의 문건을 제보자를 통해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 측은 당시 구단주였던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가 이 같은 일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FC는 구단에서 마케팅을 위해 거래처 확보를 축적해둔 것에 불과하다며 이 자료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강원도 후보들 가운데 자유한국당 모현미 화천군 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화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화천군 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2명의 후보만 등록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이중당적으로 확인돼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모현미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이중당적인 후보자는 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며 후보자에 대한 이중당적 확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인 A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명함과 선거 벽보, 선거 공보에 모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게재했지만 확인 결과 활동한 사실이 없었으며 경력란에 모 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라고 게재해 유사학력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유사학력은 유권자들에게 정규 학력으로 오인될 소지가 많아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 주민들이 군의원 후보를 초청해 직접 합동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인제군 상남면 번영회는 내일 오후 7시 상남면 복지회관에서 인제군 상남면과 기린면, 남면 등 인제군 나선거구에 출마한 군의원 후보자 7명과 비례대표 2명 등 9명을 초청해 합동 토론회를 엽니다. 인제 상남면 주민들은 소양강 상류 흙탕물 대책과 홍천 양양간 고속도로 상남 나들목 설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해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골프 꿈나무들의 산실인 제20회 춘천 MBC배 학생 골프 대회가 오늘 홍천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에서 이틀간의 열전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남고등부에 출전해 2라운드 최종 합계 1언더파 143타를 친 제1방통고 이예준 군이 남고부 우승과 함께 최우수 선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여고등부에서는 영서고 김지은, 남중등부에서는 북평중 최진호, 여중등부에서는 상지여중 김민선, 남초등부에서는 온정초 정지우, 여초등부에서는 경포초 유연송 양이 각각 부문별 1위에 올랐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7일 양양국제공항에서 동남아 무비자 기간 연장 후 양양에서 베트남 하노이 노선이 첫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양에서 하노이 간 전세기 운항은 오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56회 운항됩니다. 항공기는 비에젯 항공이 운항하는 175석 규모의 A320 기종입니다. 운항 시간은 하노이 1시 35분 출발, 8시 5분 양양 도착, 9시 5분 양양 출발, 하노이 12시 15분 도착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간 2010년 이후 구제역 등으로 조성된 436개의 가축 매몰지를 모두 점검한 결과 침출수 유출이나 매몰지로 인한 환경 오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수로를 정비하고 오래된 경고 표지판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소멸 완료되는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피서철에 강원 동해안에서는 93곳의 해수욕장이 운영됩니다. 경포와 주문진 등 강릉과 속초, 양양 지역 해수욕장은 다음 달 6일 개장해 8월 19일까지 45일간 운영됩니다. 동해 망상과 추암 등 6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40일간 개장합니다. 삼척시와 고성군 해수욕장은 7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38일 동안 운영합니다. 강릉과 동해, 양양 해수욕장은 밤 12시까지 백사장 출입은 가능하지만 일몰 후 해수욕은 금지됩니다. 강원도 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강릉과 춘천, 고성 등 8개 시군 12곳의 어린이집에서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달에 80시간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 양육을 하는 아동이나 시간제 근무자, 일시적으로 아동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본인 부담 1,000원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